얼추 뭐 오실 분들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할 게 해석하는 거죠. 남녀. 사주로 딱 봤을 때 글자만 보고 사실 이거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뜯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설명하기 참 난해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뭐 신금이 어쩌고 간목이 어쩌고 해도 그게 막상 이렇게 앞에 사람 놔두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파고들지 말고 이거는 껍데기를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식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단식을 많이 쓰긴 하죠. 무슨 일주는 어떻다, 무슨 일주는 어떻다. 근데 그것만 보면 너무 한정적이고 사주 전체를 보고 단식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거를 얘기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남녀의 문제가 연애할 때 오기도 하고 결혼해서 오기도 하고 결혼해서 오는데 막 20년 뒤에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쵸?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알려면은, 좀 이렇게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할게. 첫 번째는 한난조습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아마 마무리는 격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주가 있지만은 남자하고 여자 보는 법이 다르다. 다른 이유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음양을 보는 건데 같은 걸 두고 반대로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남녀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중을 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음양이에요, 음양.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한난조습이고요. 이거를 껍데기로 표현하면은 기후죠. 기후를 보는 거예요. 기후, 온도와 습도를 보는 거예요. 누구나 사주 안에 온도와 습도가 있다. 지역에도 온도와 습도가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을 가면은 좀 느낌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어디를 가면은 되게 시끌시끌하고 사람도 많고 막 다들 취해 있고 막 이런 데가 있는 반면에 어디는 가면 유령 도시야. 그냥 불 다 꺼져 있고 여기는 어딘가 막 이러고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보면은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밝게 웃고 있고 영향을 받고 나도 웃게 되고 이러는데 누구는 음침해.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사주가 어쩌고 십성이 어쩌고 격이 어쩌고가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격이라고 뭐 가까이 가고 싶고 합격이라고 멀리 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거는. 근데 사주의 온도와 습도만큼은 첫눈에 딱 보여요. 첫인상으로 바로 결정이 돼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에는 뭐 십성이 됐니 궁이 됐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보이는 쎄함, 예,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은 죄다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적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노력으로 고쳐지지 않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팔자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격 바꾸면 된다고요. 제일 쉽게 바뀌는 방법이에요. 아, 나 병화가 너무 필요한데 병화처럼 하면 돼요. 병화처럼 밝게 웃고 막 나대고 이렇게 하라고요. 못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개운법 물어보는데 개운법이 어디 있어요? 기다려야지 그냥. 노력을 해야 됩니다라고 우린 다 알고 있지만 노력조차 힘든 게 사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뭐다? 가장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 바뀔 수 없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종이 결정된 거랑 똑같아요. 침팬지랑 사람 싸우면 지는 거 아시죠? 아, 당연히 져요. 그 악력의 세계 신기록이 160인가 그래요. 근데 침팬지는 그냥 지면 320 나온다고요. 우리는 운동 안 하면 근육이 빠지거든요. 곰은 겨울잠 자고 일어나도 그냥 풀 충전돼 있어요. 근육 하나도 안 빠져요. 종이 결정됐다. 노력의 정도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녀 관계에서 누구는 연애가 너무너무 쉽고요. 그냥 숨 쉬듯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누구는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뭘 해요? 연애 강의를 돈 주고 사서 듣잖아. 근데 그거 듣는다고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날리는 거야, 결국에는. 그 요즘에 그런 강의 되게 많아요. 뭐 부자들 강의하는 거 막 들어요, 돈 내고. 그거 듣는다고 부자가 되냐고.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주 공부를 하죠? 공부하면 사주를 볼 수 있어요. 다르잖아요, 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할게 음양에 대한 한난조습의 얘기인데, 그럼 이런 온도하고 습도에 따라서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이거예요. 이렇게 뭐 얘기하니까 MBTI 마냥 막 16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 남녀를 얘기한 거지만 인간 관계에서도 발현이 되는 거고요. 좀 사물이나 사람을 대할 때 발현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굳이 남녀로 국한할 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펼쳐서 이해하시면은 아마 응용할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온도와 습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조후는 어디에서 결정돼요? 월과 시? 그럼 그 두 개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영향력이 어디서 제일 커요? 그쵸. 그럼 끝났죠. 월에서 시작하고요. 끝도 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이제 끝나냐 아니냐는 다른 주변 글자를 봐서 이 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자, 월에서 시작한다는 거는 계절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계절은 몇 가지예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여기에서 조가 결정되고 뭐도 결정된다? 연애의 성향, 사람을 대하는 거의 성향,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를 하는 거의 성향이 다 결정되더라. 여기에서. 자, 그럼 봄은 한난조습 중에 어떤 걸 담당하고 있어요? 습이죠, 습. 여름은 난, 가을은 조, 여기는 한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쵸? 이게 그 사람의 사주를 뜯어볼 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리고 한난조습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거는 전부 왕지 계절이다. 자오묘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오묘월은 이 사주의 한난조습의 에너지가 가장 뚜렷할 때다. 그러니까 봄이 습이라고 하지만은 그 습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거는 묘월이에요. 여름이 난이라고 하지만 난의 에너지가 가장 두드러지는 거 5월이고요. 당연히 가을에서는 6월이고 겨울 같은 경우는 자월이에요. 생지의 계절에서는 오히려 인월 같은 경우는 조합니다. 그래서 산불 많이 나잖아요. 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과연 습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지 습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근데 생지가 있고 왕지가 있고 고지가 있을 텐데요. 이 왕지가 에너지가 가장 강하다 그러면은 이 생지는 에너지는 강하지 않지만은 의지가 가장 강한 때예요. 습하고자 하는 의지. 습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방향성, 이게 가장 강렬할 때예요. 그래서 왕지하고 생지는 관계할 때 좀 달라요. 그냥 자오묘월에서 한난조습의 특징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하는 게 왕지생들이라 그러면은 생지생들은 거기에 반드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기는 현실적인, 물리적인 관계 그리고 현재 중심의 관계가 주요하다 그러면은 여기는 정신과 의미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우선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생지 왕지의 특징을 이해하면은 사실 쉬운 추론이죠. 자, 그리고 고지는 어때요? 여기는 이 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한데 묶어서 어우러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복합적이에요. 고지 같은 경우는. 고지 같은 경우에서 뭔가를 한다거나 뭔가를 막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럼 얘들은 뭐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 이거를 정지했다라고 표현해요. 이 정지가 결국 의미하는 거는요. 이것저것이 다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할 때 가장 뚜렷하지 않은 게 고지들의 관계예요.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별로 이렇게 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고지들 인간관계 하는 거 보면은 여기는 뚜렷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고지 같은 경우는 뭐 5만 사람들이 다 안에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할 때 가장 특징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지월 같은 경우는 다른 쪽의 글자들을 더 살펴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월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큰 데는 어디겠어요? 시일까요? 1이죠. 1이에요. 1. 월에서 가장 크고요. 1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영향력이. 자, 1에서 큰 이유는요. 일간이 바로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월은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1은 개인적 관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과 시는 거들 뿐. 네, 거들 뿐. 그렇게 뚜렷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관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한난조습의 바탕이 없으면은 추론이 잘 안 돼요. 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뭐 나중에 십성 얘기도 하겠지만은 상관이 관계를 해요. 상관의 특징을 활용해서. 자, 한할 때의 상관은 어때요? 조할 때의 상관. 지랄 같잖아요. 말하는 게 툭툭 던지는데 상처가 되고요. 그냥 상관 입장에서는 그냥 한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때요? 칼 맞은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그런 거예요. 난하고 습한 상관은 그렇게 날카롭고 상처가 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한난조습에서 왜 이렇게 갈리냐면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근원적 에너지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한 얘기를 했으니까 한을 좀 얘기해 보자고요. 한, 춥다죠. 사주에서 춥다. 그러면 나도 춥지만 상대방도 춥게 하겠네요. 자, 추워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뭐가 일어나요? 우리 추우면 어떻게 해요? 웅크리죠. 자, 웅크리는 게 뭐냐면 수축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작아진다. 그래서 수의 에너지는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아지는 게 결국 뭐냐면은
어느 한 에너지의 구심점이 있어서 이쪽을 향해서 모인다는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가 하는 강의에서는 응집이라고 얘기하죠. 모은다, 모아서 유지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나도 모르게. 지구도 수죠. 행성은 다 수예요. 모여서 구 형태로 뭉쳐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이렇게 수축됐을 때 단면적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좁아진다, 과학 강의 같네. 근데 이거에 기반해서 설명을 해야죠. 작아진다. 이게 이제 단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축해서 좁아지고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접촉면이 짧아지니까 이 정도의 접촉면이 있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좁아들어서 하나밖에 이렇게 모이지 가시같이 되는 거예요. 가시같이. 이게 피리침이잖아요. 빌딩에 다 있잖아요. 번개가 그쪽으로 치라고. 자, 근데 사람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내가 관계를 하는 면적이 좁아져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사람만 올 수 있겠죠. 내가 단면적이 넓어요. 나난 사람이겠죠? 그러면은 온갖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여기는 좁아지다 못해서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정해서 관계를 하는 성향을 띠게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얼었다. 이게 녹아야지 좀 뭐가 된다고요. 자, 얼었다. 추워졌다. 좁아졌다. 단단해졌다죠. 그럼 이 단단해진 게 조금 부드러워지고 열리고 펼쳐지고 이러려면은 시간이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은 상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경계를 잔뜩 하고 이 사람이 내 면적하고 맞나 안 맞나 이런 걸 따질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연애를 하거나 관계를 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잘 통할 때는요. 한 번에 면적이 맞다? 나는 0.1 정도의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상대방도 0.1이야. 바로 통하죠? 바로 통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 어떤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면적이 맞다 안 맞다 구분되느냐? 대체적으로 정신적 에너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예. 수이고 환이니까 보이지 않는다죠. 근데 느낄 수 있죠. 수가 듣다예요, 듣다. 환은 보다고. 듣는 거고요. 듣는 걸로 뭘 느껴요? 상대방의 목소리나 주파수 이런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단면적은 좁다. 그래서 상대방의 목소리만 들어도 눈빛만 통해도 어때요? 아, 이 사람 내 사람인데? 우리 과인데? 이런 형태로 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절적 측면에서 봤을 때 진짜로 사랑꾼은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통해야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면적이 좁은데 거기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동시에 여러 명 만나는 게 한 사람만 가능하죠. 그래서 까다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과 어떻게 한다?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런 존재와. 그건 이제 정신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 맞으면 어때요? 오래 걸린다죠. 하나는 사람은 다 오래 걸려요. 면적을 맞추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젓가락으로 고기를 찝는다. 한 번에 되죠? 좁쌀을 찝는다. 한참 걸려요, 한참. 화난 사람이라고요, 그게. 그 화난 걸 고치려면은 좁쌀이 커지면 되죠? 근데 수가 강하고 화난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안 커져요, 절대로. 내가 끝까지 맞춰야 되죠. 자, 그럼 겨울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상대한테 맞춘다? 맞춤을 받아야 된다? 상대가 나한테 맞춰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연애하기 어렵다. 결혼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사주 상담을 왔어.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명조가 상대방이 겨울생이다 그러면 야, 네가 다 맞춰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 끝나요, 그냥. 네가 안 맞추잖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네. 만약에 겨울생이 뭐 저를 만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입는 게 싫대. 난 네가 수염도 좀 길렀으면 좋겠고 막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그럼 거기에 맞춰야지 만날 수 있다고요. 근데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부터 수염을 기르는 사람이던가. 처음부터. 그래서 겨울생들이 까다롭죠.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맞아야 되니까. 근데 그건 왜 그래요? 마음 한 구석이 어두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겨울생들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겨울생은 내 마음이 어두워요. 어둡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겨울생들은 남들이 잘 안 알아주는 자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누가 알아주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한테 통했다고 생각하고 전부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생하고 만나려면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면에 이 사람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 것처럼이라고 할까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만나고 싶으면은.
진심으로 그래서 깊은 대화를 하는 거 안에서 공감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겨울생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궁상 떠는 거죠.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주냐고. 근데 눈빛만 보면 알아요. 잘 맞는 사람은. 저희 보면 이 하는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겠네요. 여기는 깊게 관계하고요.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그게 이제 영혼까지 소통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겨울생이 바람을 핀다? 그럼 사랑이 이미 떠났다는 뜻이에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겨울생 같은 경우는 이런 하나의 에너지를 중심적으로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맞는 이야기들이 이런 텍트다라고 생각하시고 상대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거기에 기반해서 모든 대화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럼 이 기반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식상도 해석이 다를 것이고 인성도 해석이 다를 거고요. 재나 관 전부 하나인 거 입장에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가끔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하나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안 맞는 얘기라고 하면 속에서 이미 선을 그어버려요. 예. 근데 좀 맞다 싶으면은 100% 오픈하는 게 하나인 사람이에요. 중간이 없다니까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가야 된다. 그 가끔 상담하시는 데 보면 이 말 저 말 던지다가 맞으면 그걸로 쭉 가는 사람들 있죠? 하나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은 바로 마이너스예요. 잘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가장 외로우면서 그거를 드러내지 않는 유형이다. 속이고 있다.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요. 잘 안 드러내려고 하는. 비밀이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스스로 얘기하게끔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통하고 자기가 이렇게 보호장치를 이렇게 해제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녹아야 돼요, 마음이. 예, 녹아야 되고요. 당연히 화의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형태다. 화의 에너지를. 화의 에너지가 좋다는 건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어둡거든. 스스로 막 파고들거든요. 좀 안 좋은 일 있으면은 동굴 속으로, 이불 속으로 숨어가지고 막 이러는 유형이에요, 하는 사람은. 그걸 누가 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의 형태라면은 나란 사람은 어떨까요? 따뜻하다죠? 따뜻해진다도 되겠죠? 그러면은 마음이 면적이 넓다가 돼요. 자, 접촉할 수 있는 면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완전히 뾰족해져서 통해야 되는데 나란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 접촉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사람은 모나지 않았어요. 기본이. 두루두루 다 어울릴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는 사람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바로 이렇게 눈빛부터 달라지거든요.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생글생글 웃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식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밝은 에너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요. 네,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충분히 웃으면서 대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겠네요. 그러면은 이 사람 A랑도 만나지고 B랑도 만나지고 C랑도 만나지고 D랑도 다 만날 수 있어. 그쵸? 여기는 뭐 아시아계 160 이하 남자, 여기는 흑인, 여기는 백인. 그만큼 다양성을 인정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겨울생은 그게 안 돼요. 딱 정해놓고 거기서 벗어나지면 안 돼요. 마음이 안 움직여요. 죽었다 깨나도 만나지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남자가 상담을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겨울생이래. 한해요. 해결도 안 됐어. 근데 이 사람이 거절을 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납니다라고 이제 칼같이 얘기해줘야 돼요. 칼같이. 그래서 나란 사람은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마음이 갈라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겨울생하고 가장 비교되는 특징은 뭐냐면요. 겨울생은 한 사람만 만날 수 있는데 여기는 동시에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 똑같이 좋아하고 다 똑같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울생은 그게 안 돼요. 내가 좋아서 딱 한 명 정해져 있고요. 둘을 동시에 좋아한다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안 움직여요. 근데 여름생은 얘도 좋고 얘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떡하지? 이게 가능한 게 여름생이에요. 그래서 이해 못하죠. 이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름생은 돼요. 그래서 보면은 헤어지고 만나고 한다 그러면요. 스타일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겨울생은 늘 똑같은 사람의 유형만 만나요. 자기 스타일이 한번 정해져 있으면은. 그리고 이 나나다고 하는 거는요. 변화의 폭이 크다는 거죠. 폭이 크다기보다는 변화가 빠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낸다가 되죠. 낸다 또는 드러난다죠. 그래서 겨울생은 누구를 좋아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 전혀 몰라요. 나중에 깜짝 놀랍니다. 너 나 좋아했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겨울생들 앞에서는. 그럼 겨울생은 뭐라 그래요? 한 10년 동안 짝사랑했어. 이러는 거예요. 겨울생은 학창시절에 중학생 때 만나서 좋아하던 애가 결혼할 때까지 숨기고 있어요. 얼마나 슬퍼요. 근데 나란 사람은 좋아하자마자 얼굴에서 딱 드러나요. 태도에서 이미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 전에 상대가 먼저 알아요. 먼저 알고 주변에서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변화가 빠르다는 건요, 자기가 어쨌든 감추려고 하는 게 잘 감춰지지 않는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사람하고 거의 반대의 성향으로 관계도 하고 연애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표현에서 드러나요. 표현에서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잘 안 되고요. 난하고 한이 달라요. 여기는 드러내서 바로 표현을 해요. 어떤 형태라도. 그래서 표현이라서요. 여기는 이미 뭐가 달라져요? 딱 이렇게 만나면은 목소리부터 달라요. 다르다. 근데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만나도 목소리가 똑같아. 잘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표현이 떨어진다 이거죠. 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을 잘 안 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표현을? 뭐 편지를 쓰던 뭐 그런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가장 큰 거는 오랫동안 뭔가를 해오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1년 동안 뭐를 모아가지고 뭐를 했다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부모님이 고3 수능이 끝난 딸내미한테 하루에 1,000원씩이었나 한 달에 얼마였나 그거를 10년 넘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통장을 선물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들 있죠. 야, 어떻게 저걸 뭐 학 1,000마리 접는 거 이런 거 있죠. 그거 겨울생만 할 수 있다고요. 나라는 사람이 학 1,000마리 접는다?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아. 어떻게 1,000마리 접지? 학 1,000마리를 접은 걸 파는 걸 사지. 나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 상대의 그런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초콜릿 줄 때 어떻게 한다? 만들어서 주죠. 나라는 사람이 만약에 만들어줬잖아요? 그거 진짜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시간 소모를 오래 하고 정성이 들어간 걸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그냥 보여지는 거에 더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싼 거를 선물할 거면 둘 다 비싼 거 좋아하려나? 네. 그건 뭐 십성도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 베이스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뭐예요?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내면에 더 포커싱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나는 사람은 보여지는 부분에 포커싱이 되더라. 오랫동안 학 1,000마리 줘서 나는 사람한테 줬다. 감동할 것 같죠? 감동할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만큼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달라요, 너무. 근데 이러한 성향이 상대를 어떻게 한다? 변화시킨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난조섭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요. 이 사람의 본성,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베이스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표현하고 만나고 거부를 당해도 어때요? 다른 사람 또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은 헤어졌다고 막 울고 불고 짜고 이럴 게 아니에요. 왜? 다음 사람을 만나면 다 씻겨요. 다. 그냥 내가 그 전에 걔를 왜 좋아했지 할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근데 진짜 겨울생들은 목숨 걸거든요. 얘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진짜 너무 강렬해서 한 10년 지나도 막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현 여친이 전 여친하고 자꾸 비교되면서 싸워야 되는 하나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갑니다. 자, 근데 이 둘은 만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영향을 주고받죠. 서로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궁합이죠. 저는 이제 궁합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궁합은 뭔 궁합이야 다 인연이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사주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을 것인가를 알 수 있죠. 자, 하나는 사람이 만약에 죽을 때까지 한하다 그러면은 화석처럼 돼버리잖아요. 그 남극의 빙하 속에 묻혀있던 뭐 고대 유적처럼 돼버릴 거 아니에요. 얼어있으면은 한 번이라도 녹아야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평생 연애 고자처럼 살아야 돼요. 모태솔로로. 성향이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찾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연애하기 쉬운 성향이에요. 근데 나란 사람은 이 나란 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하고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겨울생은 너무 진지해서 문제고 여름생은 어때요? 너무 가벼워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과 나라는 사람이 만나면은 서로 그러한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섞인다 이거예요. 섞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섞임. 궁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섞임이에요. 섞임. 섞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옛날 같은 경우는 궁합을 보는 가장 주된 목적이 이 둘이 만나서 아이가 생길 것인가 이걸 봤단 말이에요. 옛날엔 되게 중요했죠. 특히 뭐 대를 이을 남자애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도 뭐 정권이 바뀌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 시대에도 중요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섞임이라고 하는 게 속궁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궁합은요 한난조습에서 결정이 돼요. 이게 베이스예요. 뭐 십성이 어쩌고 오행이 어쩌고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한난조습에서 결정이 되더라. 어떻게 결정되는지 뭐 나중에 차차 풀어갈 거고요. 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한한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가요? 난한 사람처럼 바뀌어가기도 하고요. 난한 사람이 한을 건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면적도 조금씩 넓어질 거고요. 좀 내가 한 10년 걸릴 정도의 변화를 이 사람을 만나면서 빨리 변화하는 것도 가능해지죠. 자, 그리고 한한 사람이 바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알아주기라고 했잖아요. 알아주기. 표현이 내가 아무리 표현해도 전달이 안 되는 게 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 여기 있어 이래도 몰라요. 주변에서. 그 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 바닷가의 테트라포트 같은데 거기 한번 빠지면은 죽어요. 많이 죽어요. 거기서. 왜? 소리치면 파도에 묻히고 너무 커서 보이지는 않고 올라가려고 해도 미끄러지고 그래서 거기서 실족사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외쳐도 안 들리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알아주는 척을 해도 깊이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은 잘 없다는 뜻이죠. 근데 난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알아주잖아요. 알아줄 수 있다예요. 근데 이게 여기라서 알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가 한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한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요. 오픈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기 속을. 왜냐하면 한한 사람이 긍정적이고 밝은 것 같으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웃어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한한 사람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 나 우울해 죽겠어 이러는데 상대방이 자기 우울한 얘기를 막 더 해. 알아주지 않는 거야. 서로 만나가지고 우울한 얘기만 하다가 끝나요. 그게 무슨 긍정적인 거냐고요. 근데 동질감 때문에 섞일 수는 있어요. 근데 섞여도 긍정적으로 가지지 않아요. 더 안 좋아지지. 네. 근데 난한 사람을 만나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 한한 사람은 말 그대로 속에 한기가 있는 거예요. 한기.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드러난 적도 없고 드러난 적이 없으니까 이게 치료가 되거나 치유가 되거나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진 적이 없는 마음인데 이거를 난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드러내주잖아요. 이들이. 내가 드러나기 싫어도 나도 모르게 네 앞에서는 내 속마음을 다 얘기하게 돼. 뭐 이런 결이 생겨요. 그건 이제 뭐냐면은 첫인상에서 이미 난한 사람이 그런 걸 받아줄 것처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한 사람이 한한 사람 만나면 서로 무섭게 생겼잖아. 서로 어둡게 생겨가지고요. 얘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긍정적인 건 그거예요. 한한 사람은 비밀은 지켜줄 것 같다. 내가 얘한테 얘기를 해도 얘는 내 비밀을 지켜줄 것 같아.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고요. 난한 사람 만나게 되면 얘한테 내 얘기를 하면은 좀 치유가 되고 내가 좀 내 내면을 밝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 때문에 인연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냥 온도로 얘기하면은 이 난한 사람이 한한 사람을 알아주는 것으로 일단은 적용이 되고요. 온도를 올려주죠. 온도를 올려주니까 한한 사람이 자기의 고유한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바뀌거든요. 얼어있으면 안 바뀌죠. 그래서 냉장고에 음식 보관하잖아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2년 전에 먹으려고 했던 게 왜 아직까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냉동고에 보관한 건 까먹잖아요. 그게 한이에요. 나도 모르게 까먹는 거, 나도 모르는 거. 근데 이게 난한 사람을 만나면요. 극적으로 변화하게 돼요. 자, 근데 이 관계는 결국에는 극이에요. 극. 그쵸? 수극화죠.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은 극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써요? 그 과정이 굉장히 스펙타클 하겠죠. 이 극의 에너지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오행적 에너지라던가 십성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게 없이 그냥 한 남만 있다. 서로 궁합이 좋거든요. 뭐만 좋은 거예요? 얘만 좋은 거예요. 얘만. 나머지는 다 안 맞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뒤지게 싸우면서도 어때요? 얘 때문에 계속 만난다. 이게 잘 맞잖아요? 싸워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맞고 다른 것도 안 맞으면은 만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만났을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 운에 의해서 만나지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오행적 에너지 때문에 만나지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오행이 이제 뭐 격 이런 것까지 포함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성격만 얘기하자. 포장되어 있어요.
성격 문제는 2차적인 거고요. 근원적인 다른 문제들이 다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담했을 때 이렇게 돼 있다고 잘 맞네요 이래도 되겠어요? 요것만 잘 맞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구조라면은. 자 그리고 이런 한과 나는요 제가 표현한 거는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한이 얼어있다 뾰족하다 뭐 이런 것들은 극단적인 표현했지만은 이거는 원국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원국에서 과연 한한 에너지가 해결이 되어 있느냐도 봐야겠죠. 내 사주가 한에서 막 요렇다라고 다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왔어. 자월생이야. 수가 엄청나게 강해. 어휴 하나네.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딱 보니까 병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해소하고 있죠. 그럴 수 있다고요. 겨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같이 4월생인데 하필 임수로 나가지고 난한 거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이 수가. 이게 해결이 잘 되냐 안 되냐도 되게 중요해요. 잘 안 되면 뭐예요? 의지는 있겠지만은 어렵다는 거죠. 어려울 거 아니에요. 수가 약하다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이모일주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해소하냐고 이 난한 에너지를 해소 못했을 거예요. 아유 신금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병화는 물론 다 해소를 해요. 개수나 병화는 뭐 이렇게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병화가 아니라 정화 같은 게 있으니까 온단 말이에요. 이걸로 해소가 부족하니까. 자 그러면은 내 의지로 의지는 있으나 그 의지대로 잘 안 가지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 사주에 그냥 하나는 사람이 있고 해소가 아예 안 된 사람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해소가 어느 정도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더 사랑꾼일까? 여기가 훨씬 사랑꾼이에요. 목숨 걸어요, 목숨. 목숨 걸어요.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그냥 사주가 한하기만 해요. 춥죠? 이게 당연하죠. 내가 태어나면서 마이너스 50도인데 이 세상이 너무 50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 이거 뭐냐면은 따뜻함을 모른다는 거죠. 따뜻함이 뭐야? 이렇게 해요. 따뜻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왜? 한 번도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평생 고기 안 먹어보고 채소만 먹었다 이러면은 고기 맛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지방 맛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안 겪어보면 얘기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되게 많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하는 구조거든요.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래도 경험하는 게 낫다는 얘기 그렇게 많이 해요. 해봤다 안 해봤다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험 못 해본 거예요. 나하지 않아. 근데 여기는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따뜻함을 느껴봤을 거야. 사무치죠 그때가 그 사람이. 이러면 뭐냐면은 되게 이 화의 따뜻함을 그러니까 결핍인 거예요. 그게 그 결핍된 에너지를 추구하는 게 엄청나게 커진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완전히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애매하게 된 경우가 더 목맨다 그 상황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겪어봤다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더 목숨 겁니다. 뭐 이럴 때도 뭐 대운에서 들어오면 느낄 수 있겠지만은 사주에 결핍이 됐다 안 됐다가 어마무시한 차이를 내게 돼 있어요. 특히 이 결핍은 뭐 사주에서 어떤 게 결핍되어 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한난조습에 대한 건요 생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생존할 수 있다 없다까지 가요. 목숨 걸죠. 그래서 이거 하나로도 결혼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 해소해주는 구조라면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궁합이에요. 이제 물론 십성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게 뭐 인성으로 되어 있으면 사랑에 목매는 거고 재성으로 되어 있으면 돈에 목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해결 요소가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십성을 개입해서 판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애매하게 만약에 해소가 되어 있으면요. 그 해소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게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일간하고 그런 십성 관계 이런 걸 다 배합을 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해결이 잘 되어 있는 명이 있어요. 하나인데 스스로 난의 에너지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조후에 관해서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생이니까. 여름생으로라면 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는 사람이 해결이 안 되면 다 정신이 이상한 거냐? 이상한 거예요. 어딘가에 하자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평범한 관계 속에서는 알 수가 없다. 이 사람과 관계가 깊어져야 그 결핍된 부분이 보이고 그게 절대 안 바뀔 거라는 것도 보여요.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겨울생인데 이 사람 화도 한 점 없고 그냥 가벼운 관계일 땐 정상인 같았는데 술 취해가지고 막 깊이 들어가면은 약간 꼬여 있어요. 자, 제일 많은 게 이 한은 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꼬여서 풀어지지 않는다. 이거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겪어요. 언제 겪어요? 배달의 민족 시키면 느낄 수 있어요. 묶어서 왔어. 어떻게 묶었길래 안 풀리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사주가 분명히 하나는 사람일 거야. 막 진짜 뭐 온몸으로 묶은 것처럼 해서
어떻게 해도 안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다 자르죠, 그냥. 예, 그거예요, 그거. 하나다는 게 그렇다. 얼마나 단단하게 묶었으면은 그 비닐봉다리 하나가 안 풀리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많이 겪으셨나 봐요. 예. 근데 나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만 풀면 되게끔 했겠죠. 예,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나란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상대한테 맞춰주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은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사람 만날 때 제발 나한테 맞추라고 하지 마세요. 나라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그럼 이제 밸런스가 잘 맞죠. 그래서 해결했다면 정신이 건강하다는 건요, 스스로 밝아지는 거죠. 어두워지지 않는다고요. 스스로 감추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정신과라도 찾아가고 사회활동이라도 하면서 자기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어가 잘 되면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풀이 굉장히 넓어지고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가 보통이고 여기는 좀 특이하다라고 하면요, 하나다는 건 여기로 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하고 인연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는 자기 탓이에요. 자기가 그런 보편적인 관계를 안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어디에서 맺어요? 인터넷 같은 데서 맺잖아요. 이상한 데서 막 음지에서 만나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다는 거는. 근데 병화 같은 게 하나 있어서 한이 해결되면은 스스로 여기로 이렇게 올라오고요, 여기로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인데 해결이 잘 안 되고 막 이러면 진짜 정신병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인 게 조금이라도 해결돼 있으면요, 이게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상담하러 안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스스로 조우가 되는데 상담을 왔다? 그냥 힘들어서 온 거고요.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뭐 조언도 그래서 평범한 조언하면 돼요. 너 집안에만 틀에 박혀 있지 마. 뭐 누구 만나고 싶다고? 그럼 밖에 나가서 동호회 활동이라도 해봐. 이러면은 충분히 하죠. 물론 하나는 에너지로 출발하면은 이게 해결이 됐다 그래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시간이 걸려서 되냐 안 되냐가 더 중요하죠. 해결이 안 되면 시간 걸려도 안 된다고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근데 이게 해결이 돼 있다 그러면 충분히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자기가 스스로 넓혀서 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연애 강의 들어도 돼요. 연애 강의보다 더 그런 강의 듣지 말고 조금만 꾸미면 되잖아요. 그 모쏠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 보면요, 딱 보자마자 왜 못하는지 알겠다가 보여요. 왜 웃어요, 왜? 그게 생김새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관리가 안 돼 있어요. 눈썹도 막 이렇게 돼 있고 머리도 안 감고 손발톱도 관리 안 돼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고집이 너무 세서요. 야, 주변에서 제발 좀 너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마라. 좀 꾸며라. 운동도 좀 하고 막 화장도 해보고 해라 했는데 안 듣거든요,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한이 스스로 해결돼 있다? 들어요. 네, 들어요. 시간이 좀 걸려도. 그리고 해결할 의지라도 있다? 누가 땡겨주면 바로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땡겨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돼 있고 애매하게 데려가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돼요, 상대방이. 그게 아니면 간만 보고 안 움직입니다. 간만 보고 안 움직여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땡겨주죠. 야, 너 그렇게 끌고 간다고, 답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외롭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주 보고. 그걸 볼 때는 월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잘 맞다. 특히 가장 외로운 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외로워 죽겠는데 해결은 안 되고 막 한이 맺혀가지고 속으로 굶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름생도 외롭죠? 왜? 그 나난 에너지 해결이 안 됐으면 엄청난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달라요. 하나는 사람의 외로움은요, 이거는 이제 속병이에요, 속병. 우울도 되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정상인인 척하고 살아야 되는 약간 쪼커 같은 거죠. 예, 그 쪼커 보면 대사가 있어요. 정상인인 척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는 사람들이 딱 그래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우울 같은 외로움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사고 나죠. 나란 사람은요, 공허함이 엄청나요. 무의미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 이유는요, 실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관계하는 거 보세요. 실속 없는 관계들이에요. 술 먹고 그냥 아침에 땡 하면 헤어지고 그런 관계가 무슨 실속이 있겠어요. 근데 즐겁고 재미있죠. 화려하고. 근데 그게 끝났을 때 찾아온 고요함을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외로움이 엄청나게 따라옵니다. 허무함, 외로움 이런 게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겨울생하고 여름생이 가장 외로운 구조다. 그 실제로도 너무 추우면 사람이 없어요. 알래스카 같은 데 가면 없잖아요. 뜨문 떨어져 있어요. 나란 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뜨거우면은 마을 단위로는 있지만은 마을과 마을의 단위가 엄청나게 거리가 멀죠. 아프리카잖아요, 이거 완전히. 중동이고 너무 난해도 한해도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죠. 그래서 뭐 관계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연애를 하거나 궁합을 볼 때도 아주 중요한 에너지로 쓰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해소하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관계로 갈 수 있어요. 난한 사람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끌어내주고 알아주고 하는 형태로 쓰이고요. 난한 사람은 쓰잘데없는 거 하는 거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하는 사람이. 의미를 생기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없애줘요. 그러면 이 난한 사람은 하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쉼터 같은 역할을 부여받게 되죠. 여긴 쉬지 못하잖아요. 24시간 관계죠. 하는 사람은 여기 너무 쉬워서 문제잖아요.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골방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피해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들을. 전자제품 때문에. 예, 이런 거를 결핍을 해소하는 방법을 이상하게 바꿔놓은 게 전자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10대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얘기하고 막 남한테 얘기하고 다 이런 에너지예요. 여기는 그 중에 한 명, 여기는 절대 다수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확장하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인터넷이나 뭐 가상세계 이런 쪽으로 빠지는 유형이기도 해요. 수나 화가 발달한 유형들이. 금이나 목이 발달한 유형은 그렇게 치우쳐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에서 살아요. 여기는 이미 수화라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 벗어났어요. 왜냐면은 한나는 위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적 에너지의 이동이에요.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유형들이라서. 이 정신 에너지가 맞아야 되니까 이들을 이제 정신적 수준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수화가 만나면요. 수준이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수준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수준이 맞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게 안 맞으면 연애가 안 돼요. 그게 맞아야 연애도 되고 에로스 러브도 가능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좀 이렇게 핀트가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성으로 안 보이고 멀어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